뭘 그렇게 똑바로 쳐다봐? 눈 안 깔아? 광복절 기념 행사장에서 울려 퍼진 이 거친 고함 소리.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반응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분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인지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서울 용산구의 한 기념행사장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김소영 씨, 올해 42살입니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여성 같았어요. 키 165cm의 단정한 단발머리,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김소영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육군 특전사 출신의 여성으로는 드물게 중령까지 진급했던 군 간부였거든요. 제대 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광복절 행사에는 뜻하지 않은 불청객들이 나타났어요.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 조직의 말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거리에서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유명했죠. 총 4명이었는데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광복절 행사라는 엄숙한 분위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늘 광복절이니까 우리도 자유롭게 놀아야 한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김소영 씨는 처음에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많이 봐왔거든요. 굳이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할배들아, 나라가 광복됐는데 왜 이렇게 칙칙하게 있어? 좀 신나게 해봐.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을 놀리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김소영 씨가 그들을 제지하려고 다가갔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폭무리 중 한 명이 김소영 씨를 보고는 저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거예요. 뭘 그렇게 똑바로 쳐다봐? 눈 안 깔아? 이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영 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거든요.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목격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김소영 씨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녀는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특전사 출신다운 모습이었죠. 김소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김소영 씨는 1981년생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태권도와 유도에 소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소영이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남달랐어요. 약한 친구들이 괴롱당하는 걸 못 참았죠. 이건 김소영 씨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학창 시절 내내 반장이나 부반장을 맡았고 학급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대학은 체육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체육교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참여한 군 장교 설명회에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도 충분히 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전사 같은 특수부대에서도 여성 간부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김소영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군 간부의 길을 택한 거죠.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딸이 군대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고 하셨지만 김소영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2004년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한 김소영 씨는 처음에는 평범한 보급부대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특전사였습니다. 특전사는 육군의 특수부대입니다. 일반 부대보다 훨씬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고 훈련도 매우 혹독하죠. 특히 여성이 특전사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김소영 씨는 임관 2년 차에 특전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어요. 왜 굳이 고생길로 가려고 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선발 시험에 합격하고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어요. 여성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의 15년은 김소영 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 위기 상황에서 순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었죠. 특전사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됐죠. 이건 김소영 씨가 동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특전사에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급했어요. 중령까지 진급한 것도 여성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육군 특전사에서 여성 중령은 김소영 씨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김소영 씨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역을 신청한 거예요. 아직 대령 진급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왜 그만두시려고 해요? 대령까지 가실 수 있는데.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김소영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역 후 김소영 씨가 선택한 길은 교도관이었습니다. 군에서 쌓은 경험을 사회에서도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교화와 선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4년째 근무 중인 김소영 씨. 동료들 사이에서는 철벽 김중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죠. 그런 김소영 씨가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거든요. 매년 광복절에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녀의 연례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날 평화로워야 할 기념행사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조폭들이 노인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한 상황. 김소영 씨의 오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소영 씨의 이 차분한 질문에 조폭 무리들은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죠. 뭐? 인연이 지금 우리를 무시해? 야, 너 어디 살아? 리더격인 남자가 김소영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 목과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름은 박태식, 32살로 강남 일대 조폭 조직의 행동대원이었습니다. 박태식은 평소에도 거리에서 시비를 걸며 돈을 뜯어내는 일을 했어요. 특히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 주특기였죠.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강남에서 우리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 박태식이 김소영 씨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곤소곤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가씨 괜찮을까? 누가 경찰 좀 불러요. 무서워서 못 보겠어. 하지만 김소영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태식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남에서 유명하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 질문에 박태식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인연이 정말. 너 죽고 싶어? 박태식이 주먹을 불끈 쥐며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무리들도 김소영 씨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김소영 씨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미소였죠. 죽고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네요. 김소영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박태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나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 너 지금 우리 협박해? 진짜 죽여버린다. 박태식이 소리를 지르며 김소영 씨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김소영 씨가 박태식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그의 팔을 비틀어 버렸어요. 정확한 관절기였습니다. 으악! 박태식의 비명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김소영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대화를 끝내지 않았잖아요. 김소영 씨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의 팔을 잡고 있는 손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었죠. 나머지 조폭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리더가 한 여자에게 제압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놔줘. 우리 형님 놓으라고. 한 명이 김소영 씨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소영 씨가 차갑게 한마디 했어요. 한 명씩 상대하죠. 순서를 지켜주세요. 이 말과 함께 김소영 씨는 박태식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박태식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건장한 남자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김소영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폭언과 협박을 했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단지 제 몸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태식은 아직도 김소영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특전사에서 배운 관절기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놔줘 아파.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관절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거든요. 더 움직이시면 정말 다치실 수 있어요. 김소영 씨의 설명이 마치 의학 강의 같았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정확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머지 조폭 무리 중 한 명이 갑자기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길이 20cm 정도의 접이식 칼이었어요. 아, 우리 형님 당장 나. 안 그러면 찔러버린다. 칼을 든 남자는 이정훈, 28살이었습니다. 박태식의 부하로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까지 꺼내든 상황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이다. 누가 경찰 좀 불러요. 위험해. 하지만 김소영 씨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네요. 김소영 씨는 박태식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박태식이 더 큰 비명을 지르자 이정훈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야, 진짜 찌른다. 놔달라고. 칼을 꺼낸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가 됩니다. 김소영 씨가 이정훈을 바라보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죠. 흉기를 사용했으니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정훈은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법조항까지 외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뭔 소리야? 너 변호사야? 아니요, 교도관입니다. 김소영 씨의 이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도관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조폭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교도관은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그 무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여성 교도관들은 남성 교도관보다 더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교도관? 박태식이 김소영 씨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혹시 서울구치소? 맞습니다. 거기서 4년째 근무 중이에요. 김소영 씨의 대답에 박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4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박태식은 2018년에 폭행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난 여성 교도관 중 한 명이 정말 무서웠어요. 죄수들 사이에서 철벽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죠. 키가 165cm 정도의 단발머리, 항상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는 바로 지금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이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김중령? 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시는군요. 이 순간 박태식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김소영 씨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했었거든요. 당시 박태식은 다른 교도관들에게는 반항적이었지만 김소영 씨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녀의 차가운 시선 한 번이면 모든 죄수들이 조용해졌거든요. 형님, 아는 사람이에요? 김중령이 누군데요? 이정훈이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소영 씨의 압박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칼 내려놓으세요. 김소영 씨가 이정훈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안 내려놔. 우리 형님 놔주면 내려놓을게. 이정훈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정훈아, 칼 내려놔. 예. 형님 왜 그러세요? 내려놓으라고. 박태식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이정훈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강하던 형님이 왜 이렇게 겁먹은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소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훈 씨 맞죠? 이정훈의 이름을 정확히 부른 김소영 씨. 이정훈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2021년 절도죄로 서울구치소에 6개월간 수감되셨죠. 그때 제가 담당 교도관이었어요. 김소영 씨의 이 말에 이정훈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4년 전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무서웠던 여성 교도관. 죄수들이 김중령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던 그 사람. 절대 웃지도 않고 규칙 위반에는 한치의 관용도 없었던. 그때 그분이 이정훈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놓쳐버린 거예요. 김소영 씨를 보자 당시의 공포가 되살아났거든요. 나머지 2명의 조폭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선배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겨우 여자 하나인데. 막내 격인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닥쳐,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최민수는 25살로 조직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신참이었어요. 아직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김소영 씨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형님, 우리가 왜 이래요? 우리가 몇 명인데. 최민수가 불만을 표했지만 이번에는 이정훈이 그를 말렸어요. 민수야, 지금 조용히 해. 왜요? 이해가 안 되는데. 최민수는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김소영 씨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민수 씨는 아직 어리시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나보고 어리다고? 최민수가 화를 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소영 씨가 박태식의 팔을 놓으면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박태식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김소영 씨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팔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제게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김소영 씨가 4명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흉기를 들고 협박한 이정훈 씨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즉시 112에 신고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 말에 조폭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가해자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피해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김소영 씨가 물었습니다. 조폭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 의미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르신들을 괴롭혔어요. 김소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이죠. 그런 분들을 기리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소영 씨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박태식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김소영 씨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식아. 이정훈도 놀랐지만 박태식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최민수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형님들,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김소영 씨가 최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요. 최민수 씨,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김소영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특전사 시절에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최민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저는 처음 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소영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소영, 42세. 육군 특전사 출신 중령 전역. 현재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 소개를 들은 최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전사가 뭔지는 아시죠? 육군 특수부대입니다. 북한 침투 작전, 대테러 작전 등을 담당하는 부대예요. 최민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특전사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교도관이라는 직업도 아시겠죠? 여러분 같은 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김소영 씨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담당한 수용자는 총 2,847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반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말에 조폭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김소영 씨의 위압감이 느껴졌거든요. 왜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김소영 씨가 질문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최민수 씨에게 보여드릴까요? 김소영 씨의 이 말에 최민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여주지 마세요. 최민수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김소영 씨에게 다가온 거예요. 혹시 김소영 중령님 맞으신가요? 목소리의 주인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무궁화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김소영 씨가 그를 바라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장군님? 전역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장군이라고 부르시네요. 그 남성은 이철수 예비역 준장이었습니다. 김소영 씨가 특전사에 있을 때 상관이었던 분이었어요. 장군님께서 여기에 왜? 저도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소동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설마 여기서 소영이를 만날 줄이야. 이철수 준장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조폭들은 더욱 위축됐어요. 소영이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장군님.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김소영 씨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이철수 준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소영이에게 시비를 걸었구나. 장군님, 정말 괜찮습니다. 김소영 씨가 만류했지만 이철수 준장은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자기소개 좀 할까요?
저는 이철수 육군 예비역 준장입니다. 준장이라는 말에 조폭들은 더욱 기가 죽었습니다. 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죠? 이철수 준장이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저희가 교도관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교도관님? 이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이철수 준장의 질문에 박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특전사에서 직접 키운 제자예요. 여성으로는 드물게 중령까지 진급한 우수한 군인이었죠. 이철수 준장이 김소영 씨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특전사에서 15년간 복무하면서 단 한 번도 사고 치지 않았고 항상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어요. 여성 특전사 장교의 롤모델이었죠. 조폭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들이 엄청난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이 무례하게 굴었다고요? 이철수 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장군님, 정말 괜찮습니다. 이미 사과받았어요. 김소영 씨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철수 준장은 계속했어요. 소영아, 너는 너무 착해.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더니 이철수 준장이 조폭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광복절입니다. 박태식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맞아요. 광복절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철수 준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런 날에 여러분은 뭘 했어요? 평화로운 기념 행사장에서 어르신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에게 폭언까지 했어요. 조폭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4명이 모두 함께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왔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조폭들 잡혀가나? 김소영 씨와 이철수 준장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경찰관이 김소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니 흉기를 든 남성들이 여성을 위협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되시는 건가요? 김소영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이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경찰관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김소영 씨가 경찰관을 따로 불러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상황에 대해서요. 그 사이 조폭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칼을 들었던 이정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감옥 가는 건 아니죠? 최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다. 지금은 김중령님한테 달린 것 같아. 박태식이 김소영 씨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김소영 씨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경찰관과의 대화를 마친 김소영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폭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경찰관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소영 씨의 말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교도관님이시니까 이런 상황은 잘 아시겠네요. 혹시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김소영 씨가 조폭들 앞에 섰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김소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폭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법적으로는 여러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폭언, 협박, 특수협박. 죄목만 해도 여러 개예요. 이 말에 조폭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김소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날이죠.
그 정신을 기려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조폭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기회를 준다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소영 씨의 목소리가 다시 진지해졌어요. 첫 번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정중히 사과하세요. 박태식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1년간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용산구청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하세요. 이 조건에 조폭들은 놀랐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봉사활동이라니. 세 번째, 저에게 매월 봉사활동 후기를 문자로 보내세요. 제 번호는 알려드릴게요. 김소영 씨가 조건을 계속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 약속을 어기거나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폭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였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김소영 씨의 말에 박태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믿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태식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머지 조폭들도 따라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최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조폭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뭐 하는 거야? 박태식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최민수는 계속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김소영 씨가 최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아이였어요. 최민수 씨,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최민수의 말에 다른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겨우 풀린 상황을 다시 꼬이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조용히 해. 이정훈이 소리쳤지만 최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교도관한테까지 꼼짝 못하고 있어요? 김소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를 보는 심정이었어요. 최민수 씨,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 제안을 거부하시겠어요? 네, 저는 봉사활동 같은 거 안 해요. 최민수의 단호한 거부에 다른 조폭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철수 준장도 혀를 찼어요. 어리석은 친구로군. 김소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민수 씨는 따로 처리하겠어요. 김소영 씨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저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김소영입니다. 폭언과 협박 사건 신고하려고요. 최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잠깐만요. 최민수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만 김소영 씨는 계속 통화했어요. 네, 가해자는 최민수 25세이고요. 현재 현장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최민수가 울상을 지으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네, 바로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김중령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박태식이 최민수를 대신해서 간청했어요. 죄송하지만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김소영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거부했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몇 분 후 경찰차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최민수는 결국 연행됐어요. 나머지 3명의 조폭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들도 저렇게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최민수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고 나자 남은 3명의 조폭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소영 씨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르신들께 사과부터 하세요.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식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신성한 광복절 행사에서 소란을 피워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정훈과 나머지 한 명도 함께 절을 했어요. 어르신들 중 몇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니 이번만 용서해 주마. 한 할아버지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6.25 참전 용사 배지를 달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조폭들이 더욱 깊이 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할아버지가 김소영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참 훌륭하게 처리하셨네요. 벌을 주는 것보다 기회를 주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소영 씨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군 복무를 하셨나요?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은데. 할아버지의 질문에 김소영 씨가 답했어요. 네, 육군 특전사에서 15년간 복무했습니다. 특전사, 그렇군요. 나도 젊었을 때 군복무를 했는데 특전사는 정말 대단한 부대지.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6.25 때 우리도 특수부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지. 이 대화를 듣던 조폭들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이철수 준장이 김소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정말 잘했어. 나도 배울 점이 많네. 아닙니다, 장군님.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김소영 씨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이철수 준장은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누구한테 배웠어?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처벌보다는 교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요. 김소영 씨의 말에 이철수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가 키운 제자답네. 무력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아는군.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중년 여성 한 명이 울면서 달려온 거예요. 민수야, 우리 민수 어디 갔어? 그 여성은 최민수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군가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최민수 어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박태식이 김소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김소영 씨가 최민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와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신고한 거예요? 최민수 어머니가 김소영 씨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김소영 씨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최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왜요?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해야 했어요? 아직 어린데. 어머님, 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25살이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최민수 어머니의 답에 김소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5살이면 충분히 성인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죠. 그래도 처음 하는 실수인데 너무 심하잖아요. 최민수 어머니가 울며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민수가 처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민수는 우리 조직에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그동안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했어요. 박태식의 고백에 최민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길에서 사람들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민수가 제일 심했어요. 이정훈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최민수 어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아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안 돼.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님. 김소영 씨가 최민수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드님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경찰서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소영 씨의 이 말에 최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단 조건이 있어요. 김소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함께 노력하셔야 합니다. 최민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김소영 씨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아까 신고한 김소영 교도관인데요. 혹시 조사 전에 피해자로서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있어서요. 30분 후 경찰서에서 최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최민수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안겼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민수야, 정말 그런 일들을 했니?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최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신의 죄상을 정확히 들었거든요. 김소영 씨가 최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민수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민수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경찰서에서의 몇 시간이 그를 변화시킨 거죠. 다른 분들과 같은 조건입니다. 1년간 봉사활동, 매월 후기 보고, 그리고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네, 꼭 지키겠습니다. 최민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김소영 씨에게 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에게 기회를 주셔서.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중요해요. 김소영 씨가 최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꿈 같은 게? 저는 요리를 좋아해요. 최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요리요?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도와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나중에 식당 하고 싶었는데. 최민수의 말을 듣던 김소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그럼 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요리도 배워보는 게 어때요? 정말요? 그런 게 가능해요? 네.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요리 교육도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김소영 씨의 제안에 최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박태식이 김소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중령님, 저희도 뭔가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만 해와서. 박태식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가면 됩니다. 일단 봉사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김소영 씨가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이 일을 그만두면 조직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폭 조직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때 이철수 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회복지단체가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정말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취업 지원도 해줍니다. 조폭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명이 모두 김소영 씨와 이철수 준장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행사장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한 젊은 여성이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녹화하신 분 있나요? 그 여성은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였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해서 온 거였어요. 저는 용산타임즈 기자 이수진입니다. 방금 전 상황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기자의 등장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은 당황했어요. 기자요? 우리 기사에 나오는 건가요? 박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소영 씨가 이수진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굳이 기사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런 좋은 일은 알려져야 해요. 이수진 기자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교도관이 조폭들을 교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사회에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소영 씨는 난감했습니다. 너무 큰 관심을 받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기자님, 정말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사회에 희망을 주잖아요. 요즘 부정적인 뉴스만 너무 많아서 기자가 계속 설득하려는데 박태식이 나섰어요. 기자님, 저희는 기사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왜요? 좋은 쪽으로 바뀌시는 건데 저희 가족들이 알게 되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박태식의 솔직한 말에 기자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거친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목과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박태식과 다른 조폭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 그 남성은 조직의 간부인 최강식이었어요. 박태식의 직속 상관이었죠. 야, 박태식,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최강식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소영 씨와 이철수 준장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야?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김소영 씨가 차분히 최강식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구치소 교도관 김소영입니다. 교도관? 왜 교도관이 여기 있어? 최강식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분들과 작은 오해가 있었는데 이미 해결됐습니다. 김소영 씨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오해? 무슨 오해인데? 최강식이 박태식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박태식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일이었어요. 이미 정리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김소영 씨가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최강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야, 박태식, 정확히 뭔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최강식의 압박에 박태식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요. 김 교도관님께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실수? 뭔 실수? 최강식이 계속 추궁했어요. 그러자 이철수 준장이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이철수 준장의 당당한 모습에 최강식이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철수 육군 예비역 준장입니다. 준장? 최강식이 깜짝 놀랐어요. 군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준장이라니. 이 친구들이 광복절 행사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김 교도관이 교육적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이철수 준장의 설명에 최강식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최강식이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김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최강식이 긴장하며 답했어요. 이분들이 앞으로 1년간 사회봉사를 하게 됐어요. 조직에서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김소영 씨의 부탁에 최강식은 고민했습니다. 조직원들을 봉사활동에 보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봉사활동이요? 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예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그게 가능할까요? 최강식이 주저하자 이철수 준장이 말했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조직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미지요? 요즘 시대에는 사회 공헌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조직도 변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철수 준장의 말에 최강식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태식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형님, 저희가 정말 하고 싶어요. 뭐?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태식의 진심 어린 말에 다른 조폭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이정훈도 동조했어요. 최강식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이렇게 변한 걸 처음 봤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야? 네, 형님, 진심이에요. 정말 봉사활동하고 싶어? 네. 네 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최강식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좋아. 그럼 해봐라.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최강식이 김소영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문제 일으키면 저에게도 연락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소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사실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았어요. 최강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이 친구들이 변한다면 저도 뭔가 달라져야겠죠.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조폭 간부가 이런 말을 하다니. 혹시 형님도 함께 하실래요?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내가? 네.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최강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최강식의 결정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폭 간부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이수진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기사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훌륭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김소영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기자님, 이분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돼서 시끄럽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익명으로 처리하면 어떨까요? 교도 간의 특별한 교화 방법, 이런 식으로요. 기자의 제안에 김소영 씨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영 씨가 조폭들에게 물었어요. 저희는 김중령님 결정에 따르겠어요. 박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기사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최민수가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철수 준장이 답했습니다. 그럼 써주세요. 최강식이 결정했어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실명은 절대 안 돼요. 물론이죠. 이수진 기자가 기뻐하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행사장 무대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가 곧 시작되니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김소영 씨도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김중령님, 박태식이 김소영 씨를 불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김소영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약속 꼭 지키세요.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 매월 후기 보고, 그리고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네, 꼭 지키겠습니다. 5명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김소영 씨가 자신의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최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김소영 씨의 격려에 조폭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무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가 시작됐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소영 씨는 조폭들과 함께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들도 진심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김중령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가요? 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처벌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소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말씀요? 아버지가 6.25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적을 동료로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조폭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동료로 만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료? 최강식이 중얼거렸어요. 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료예요. 김소영 씨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광복절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김소영 씨의 마지막 인사에 조폭들은 깊숙이 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이철수 준장이 김소영 씨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장군님. 그래도 좋은 시작이야. 이런 게 진짜 교화지. 두 사람도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구치소 김소영 교도관의 사무실에는 특별한 편지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희망 편지함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 교도관님, 저희도 도와주세요. 제가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매일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도착했어요. 김소영 씨는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똑똑.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김중령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태식, 이정훈, 최민수, 최강식이 함께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에요?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요. 박태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최민수가 요리학원을 수료했어요. 정말요? 김소영 씨가 기뻐하며 최민수를 바라봤어요. 네. 그리고 한식당에서 일자리도 구했어요. 최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꿈을 이루셨네요. 김중령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최민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어요. 이정훈이 말했어요.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제 사무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훈도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김소영 씨가 뿌듯해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새로 참여한 분들도 잘하고 있어요. 박태식이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에 봉사활동 참여한 사람이 30명이 넘었어요. 30명이나요?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요. 최강식이 말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소영 씨는 놀랐습니다. 작은 시작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작은 일이었는데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인생을 바꾼 큰 일이었거든요. 박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김중령 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도. 이정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상하기도 싫었거든요. 이제 저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최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온 분한테 저희 경험담을 들려줬는데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김소영 씨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때 김소영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철수 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장군님. 소영아, 텔레비전 봤어? 무슨 텔레비전요? 지금 KBS에서 너희 이야기 방송하고 있어. 네. 김소영 씨가 급히 사무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정말로 그들의 이야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의 특별한 교화 방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김소영 씨와 봉사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우와, 우리가 텔레비전에. 봉사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알려지겠네요. 김소영 씨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중령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박태식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서울구치소 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교도관, 수고 많아요. 소장님, 방금 법무부에서 연락 왔어요. 김교도관의 교화 프로그램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하자고 하네요. 김소영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전국으로요? 네.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축하합니다. 소장님의 축하 인사에 사무실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김소영 씨가 봉사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들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모두 함께 이룬 성과네요. 소장님도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소영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증명해 주셨고요. 김소영 씨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네, 물론이죠. 봉사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소영 씨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승리는 적을 동료로 만드는 거였네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어요. 김소영 씨의 다짐과 함께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들. 그 시작은 광복절 하루의 작은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김소영 씨와 봉사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이죠. 진정한 교환은 처벌이 아닌 희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